자, 오늘도 두 케이스를 같이 하겠어요. 왜냐하면 만 5세 남자애가 대소변 못 가리는 케이스고 만 4세 여자애가 화장실 자주 가는 케이스에서 이거 좀 그렇게 화장실 쪽에 대소변 쪽에 같이 몰아서 하자.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증상을 보면 또 이렇게 결과는 뻔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 5살짜리 남자애는 대소변 못 가려요.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운대. 그 싸우는데 노출된 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애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또 이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아빠가 또 애한테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이래서 결국은 이렇게 만 5세까지 못 가리는 거는 일종의 나는 발달 지연인데 그래서 이 아이 경우를 보니까 많이 매질도 당해 아빠한테. 그리고 아빠가 이제 애가 이렇게 좀 대소변도 못 가리니까 저렇게 이상한 애는 보육원에 갖다 버리라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친아빠 같지 않은 얘기를 하나 봐요. 친아빠인데. 그리고 그 아빠란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게임만 하고 애하고 노는 적은 거의 없고 그리고 마땅치 않으면 때리고 또 아파도 귀찮아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관하지 않으면서 방임하는 집 아빠죠. 귀찮아하고. 그래서 애가 대소변 못 가리는 거는 사실은 아빠가 이제 사랑으로 잘 이렇게 관여하면 이거는 뭐 한순간에 끝나는 건데 아빠가 아마 이런 사실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첫 번째 발달 지연으로 된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방임형 학대서부터 다 지금 애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에 이제 가정이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의 신체학대 80%가 부모 손에서 한다. 이제 뭐 때리는 집은 또 이유가 있다는데 사실 때리는 거 합리화하려니까 이유 있대. 때리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때리고자 해서 때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애한테는 발달 지연이라는 걸로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걸로 답답한 경우에 이제 상담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애하고 그렇게 라포 형성이 안 되는 경우는 애를 놔놓고 애한테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이 보인다. 뭐 쭈삐쭈삐하고 바보 같은 게 꼭 나랑 똑같다. 이러면 애를 미워해요. 자기 닮았다로 아니면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애를 고쳐보려고 한다는 게 오히려 애를 괴롭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아니면 또 어떤 집은 아빠가 바깥에서 일이 안 풀리는 거에 화풀이를 애를 대상으로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지만 실제로 애들이 피해를 보는 집의 아빠들은 좀 이제 이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집에 와서 한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죠. 또는 어렸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은 거는 인정은 하는데 그래서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대로밖에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겪은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는 케이스에서 대부분의 이런 아빠들은 아마 어렸을 때 받은 대로 해서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다 대물림하는 걸로 결국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변 가리기가 안 되면서 이제 발달 지연으로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 팀의 솔루션은 첫 번째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지만 애 보는 앞에서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거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둘이 약속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하려면 여보 이따 나중에 우리 저기 나가서 얘기합시다 라든지 화평하게 얘기를 해서 사인을 서로 준다든지 해야 되죠. 무슨 둘 간에 무슨 사인을 줘야지 뭐 손을 딱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돼요. 애들이 이런 가정이 안정이 안 되는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발달이 늦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이게 불안해지면 불안을 해소할 거를 찾거든. 엄마 아빠가 또 소리 지르네 뭐 던지네 이러면 우선 도피해야 되고 그 불안에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첫 번째 부부싸움은 이제 애들 앞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 사는 하는 그죠?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가정을 안전지대로 애들이 느끼게 하려니까 싸움을 줄이거나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몰아서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뭐 좋기만 하고 막 결혼이 분홍빛 올드타임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좋아서 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는 최소한의 어떤 거 부부싸움을 애한테 노출시키는 건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아빠하고 애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이제 애를 갖다 보육원에 갖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빠니까 되도록이면 아빠에게 이제 애 자랑을 하루에 한 가지씩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못난이 아들이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잘하는 내 아들이 있네 이렇게 느끼게 엄마가 아빠한테 애 자랑거리를 하나씩 좀 해주자. 세 번째는 애가 사랑을 느끼게 스킨십을 좀 의도적으로 해주자.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등 쓸어주고 이렇게 엄지척 해주고 이런 거를 좀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러면 대소변 가리기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5세 된 애들, 만 5세면 전 6살인데 그 생리적인 거 스탑하고 참아야 되고 싸야 되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얘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큐가 안 맞은 거지.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지금 부부싸움을 애본합사 안 하고 아빠한테 애 잘하는 걸 한두 가지씩 알려주고 그다음에 스킨십을 때때로 하고 이게 안 하던 집이 갑자기 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이걸 뭐 병원 가지 않고 하려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거는 저도 여러 사람한테 해주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가깝게 느끼고 아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게 한 번 해서는 안 되죠. 이 아빠는 꽤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좀 애써 주시면서 엄마가 중간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건 극복한다. 또 하나 만 4살짜리 여자의 말은요. 화장실 자주 가요. 음료수 마시면 또 곧바로 가요. 그럼 가서 보면 짜는 것도 없어. 뭐 그냥 쫄쫄쫄 하다가 또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대. 방광에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다. 자 이러면 우리 모두는 뭐다? 이거는 생리적인 게 아니라 시민성이다. 그러니까 얘가 심리적으로 뭐에 쫓긴다든지 뭔가에 시달린다는 거야. 그 시달린다는 개념이 아니 누가 너를 힘들게 했다는 말이야. 이렇게 따지시면 곤란해요. 그런 거 없이 애마다 똑같은 엄마의 말에 큰애는 멀쩡한데 둘째가 굉장히 시달리는 애가 있어. 그거는 개인차죠. 그래서 뭐에 시달리는구나 라고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뭐에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소변 횟수가 많고 실수가 많고 뭐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얘는 그 스트레스나 그 힘든 거를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로 많이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가서 별일도 못 보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단서를 엄마가 갖는다면 참 지혜롭다. 저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예를 들어 한번 크게 혼내고 난 다음에 애가 저렇게 화장실 가는 게 생겼다. 크게 혼냈다. 그러면 애한테 그날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아까 너가 그래서 야단을 쳤는데 엄마가 목소리가 너무 큰 건 미안해. 네가 놀란 것 같은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엄마가 소리를 크게 안 지를게. 이러고선 아까 한 행동에 대해서 그거는 그랬지만 목소리가 커서 너를 힘들게 한 건 엄마가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애들도 미안하다는 많이 그 벽이 허물어져. 난 참 미안하다는 얘기 참 잘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어떤 큰 사람들 이혼한 커플 봐도 남편이 좀 잘못했다는 얘기만 해도 내가 훨씬 살만한데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안하다 소리 안 한다. 그래서 그게 쌓인다. 나중에 꼴도배기 싫어지죠.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이 소변의 문제가 방광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성이다. 그러면 엄마가 야단을 되게 친 이후부터 걔가 화장실 자주 간다 그러면 애 붙잡고 어느 날 진정성을 갖고 엄마가 어저께 그런 거는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엄마 다음엔 절대로 안 그럴게. 이러고선 애하고 좀 그런 과정을 갖는 게 중요하다. 또는 엄마 아빠가 이제 별거를 하거나 이혼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한쪽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줬던 즐거움도 꽤 있는데 아빠를 못 보잖아. 이랬을 때 아빠 보고 싶은 그리움이 그렇게 막 화장실 가고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걔는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저건 뭐지? 그러면 제가 또 아빠가 보고 싶은가? 그러면 아빠하고 전화를 하게 한다든지 이번 주말에는 아빠랑 만나서 영화 구경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세요. 이러고 계획을 짜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시민성이니까 이런 일들을 찾아주면 많이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우리 언어가 우리같이 그리고 구체화되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얘네들 나름대로도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말하긴 좀 곤란한 거 이런 거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요게 많은 케이스가 동생이 생긴 경우는 애들은 퇴행성 행동합니다. 동생 생기면 엄마가 그냥 애 붙잡고 목욕시켜주고 분발라주고 이쁘다 그러고 뭐 까꿍 그러고 뭐 막 이러고 맘마 그러고 그러니까 큰애 같은 경우는 뭐야 나는 이제 이 집안에선 아무것도 아니고 뭐야 제 막내만 갖고 저래 그러면 갑자기 오줌이 마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오줌 쫄쫄쫄 2방울 싸고 다시 오고 뭐 주스 하나 줬더니 또 화장실 간다더니 나오지도 않는데 오줌이 안 나온다고 또 난리고 이건 다 오줌의 문제,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지금 어린 동생에 대해서 사랑을 빼앗겼다는 것에 대한 시민성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애 키우는 집 엄마들은 그래서 엄마가 되는 거 참 난 위대하다고 봐. 그래서 혼자인 경우는 이렇게 남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리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는데 내 애를 낳는데 애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제 말대로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조그만 어린아이 심령에도 걔도 힘겨운 거 있고 견뎌야 될 거 있고 싫은데 못마땅한데 걔도 살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걔네들이 이렇게 오줌으로 그저 오줌 소태같이 맨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해결이 안 난다. 이건 전부 시민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